아침 커피 한 잔으로 건강을 설계하는 법 마이너스 과학적 근거로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커피에 이것 한 스푼 넣으면 몸속 독소가 싹 사라진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오늘은 그런 과장된 이야기 말고요. 실제 연구 결과와 우리 몸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커피의 진짜 효능과 주의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커피 정확히 뭐가 들어있길래? 먼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커피의 핵심 성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카페인이죠. 이건 아데노신 수용체 기량제라고 해서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뇌에 작용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폴리페놀, 특히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바로 항산화 작용과 대사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성인 기준으로 하루 카페인 안전 섭취량은 약 400mg입니다. 에스프레소 한 샷에 대략 6090mg 정도 들어있으니까 계산 잘하셔야 해요. 1. 커피가 뇌를 깨우는 과학적 원리.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게 기분 탓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카페인은 우리 뇌에 있는 아데노신 수용체, 특히 A1과 A2여라는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졸음 신호를 차단해요. 그러면 전전두엽의 각성도가 올라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작업 기억력이 좋아지고 반응 시간도 빨라져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게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사람마다 간에 있는 CYP-A2라는 효소의 활성도가 다릅니다. 이 효소가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를 결정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카페인을 빨리 분해 못해서 불안하거나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커피 마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건 거의 확실해요. 전문가 팁 잠들기 최소 68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관과 심장 양날의 검.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을 비롯한 폴리페놀 성분들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와 저강도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정량을 섭취하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보호하고요. 실제로 여러 관찰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가고 특히 부정맥 소인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기준이 중요해요. 일반 성인은 하루 총 카페인 400mg 이내, 임신부는 200mg 이내로 제한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기름진 식사 직후에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인 혈압 상승과 내피 기능 저하가 겹쳐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에스프레소 2샷은 대략 12만 180mg 정도인데 원두와 추출 방법에 따라 달라지니까 하루 총량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 혈당과 대사 블랙커피 vs 달달한 커피.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은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간에서 포도당 신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무가당 블랙커피일 때만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설탕, 시럽, 프림을 넣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당 부하가 커지면서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카페라떼 한 잔에 시럽까지 추가하면 각설탕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그 자체가 이미 당분 폭탄이에요. 최적의 타이밍은 식후 3060분 사이에 블랙커피를 마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4. 간 건강 해독 공장의 든든한 조력자. 이건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여러 관찰 연구를 종합해보면 규칙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섬유화, 심지어 간세포암 위험까지 낮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산화 작용과 항염 효과, 지방, 축적 억제, 간 효소 조절 같은 여러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커피가 숙취를 해소하는 만능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알코올과 동시에 섭취하면 안 돼요. 탈수가 가중되고 과음 위험이 올라갑니다. 5. 노화와 면역 활성산소와의 전쟁. 커피는 서구 식단에서 항산화 물질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예요. 활성산소종, 즉 ROS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요. 전신 염증 마커인 CRP 같은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여 가능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포인트. 수면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노화와 대사에 불리해요. 그래서 오후와 저녁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6. 커피와 함께하면 시너지가 나는 것들 TOPO.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커피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1.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마이너스 1티스푼. 네, 맞아요. 올리브 오일을 커피에 넣는 겁니다. EVO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 비타민 E, 폴리페놀이 커피의 폴리페놀과 시너지를 내서 항염과 항산화 네트워크를 강화해줘요. 일부 사람들은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사용법 블랙커피에 1티스푼, 약 5ml 정도 넣으세요. 기름이니까 유화가 안 되면 충분히 저어주시고요. 주의사항 췌장이나 담낭 질환이 있어서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이건 아직 관찰과 기전 수준의 근거가 많고 개인차가 크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레몬즙 마이너스 상큼한 산미와 비타민C. 레몬 몇 방울에서 한 작은술 정도를 넣으면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보강해주고 상쾌한 산미가 식후 입안을 개운하게 해줍니다. 주의사항 위식도 역류증이나 위염이 있거나 치아 범낭질이 민감한 분들은 산미가 부담될 수 있어요. 빨대로 마시고 나서 물로 입을 헹구는 걸 추천합니다. 3. 시나몬 계피 마이너스 혈당 컨트롤 보조. 시나몬 파우더 4분의 1에서 2분의 1 작은술 정도를 블랙커피에 살짝 뿌려보세요. 시나몬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요. 물론 효과의 크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과다 섭취하면 간독성 위험이 있어요. 가능하면 실론 시나몬을 사용하시고 일일 소량만 유지하세요. 4. 다크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 마이너스 집중력과 기분 보조. 카카오 플라바놀이 뇌 혈류 개선에 기여하고 카페인과 상보적으로 작용해서 주의 집중력과 기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사용법 1020지 정도 소량을 커피와 함께 즐기세요. 주의사항 당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요. 밀크 초콜릿은 당이 너무 많으니 제외입니다. 5. 아몬드 마이너스 위 보호와 포만감. 아몬드 한 줌, 약 2023알 정도면 됩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고 공복에 커피 마실 때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주의사항 칼로리가 있으니 고려하셔야 하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세요.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은 보조 전략입니다. 질병 치료를 대체할 수 없고 개인차가 크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7. 커피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5가지.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을 알아볼까요? 1. 철분이 풍부한 식사나 보충제 직후. 커피의 폴리페놀과 탄닌 성분이 비햄철 흡수를 억제합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 흡수가 방해받아요. 해결책 철분제나 철분이 많은 식사와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세요.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보완됩니다. 이 유제품 바로 직후. 카페인이 칼슘 배설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어요. 해결책 유제품 섭취와 커피 사이에 12시간 간격을 두세요. 골다공증 위험군이라면 총 칼슘 섭취량, 비타민 D 그리고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3. 매운 음식 직후.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하부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역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해결책 매운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고 커피는 시간을 두고 연하게 드세요. 4. 알코올과 동시 섭취. 이건 정말 위험해요.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취기가 가려져서 자신도 모르게 과음할 수 있고 탈수가 가중됩니다. 해결책 술자리에서 동시 섭취는 절대 금지. 다음날 숙취가 있을 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 후에 가벼운 블랙커피 정도는 괜찮습니다. 5. 고지방, 단가공식품 직후 도넛, 튀김 등. 식후 내피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카페인으로 혈압과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 혈관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해결책 커피는 가벼운 단백질이나 통곡물 스낵과 함께 드세요. 8. 질환별 안전 섭취 가이드 마이너스 꼭 저장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천천히 들어주세요. 고혈압. 커피 마셔도 됩니다. 단 빈속의 고카페인 음료는 금지. 혈압약 복용 직후에는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고요.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해서 개인 반응을 확인하세요. 당뇨병이나 공복혈당장애. 무가당 블랙커피만 가능합니다. 식후 3060분이 가장 무난하고요. 연속혈당 측정기 CGM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로 개인 반응을 확인하세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커피 자체가 절대 금기는 아닙니다. 총 칼슘 섭취량, 비타민 D, 저부하 저항 운동이 핵심이에요. 커피는 하루 한 잔 내외로 제한하고 유제품과는 시간을 분리하세요.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 증지 ERD. 공복과 진한 커피는 피하세요. 식후에 연한 커피를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고요.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절대 금지입니다. 민감한 분들은 오전에도 줄이는 게 좋아요. 부정맥이나 심혈관 질환.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소량으로 시작해서 증상이 유발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임신과 수유. 임신 중에는 하루 200mg 이하로 권장되지만 개인과 태아의 안전을 고려해서 더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카페인은 CYP1A라는 효소의 기질이에요. 클로자핀, 플루복사민, 테오필린 같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와 꼭 상담하세요. 핵심 메시지 개인차가 정답입니다. 나만의 안전 용량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9. 타이밍과 추출 방법, 실전 루틴. 최적의 타이밍. 기상 직후는 피하세요.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높은 시간대니까요. 기상 후 6090분 정도 지나서 첫 잔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3060분 전에 소량의 카페인은 지구력과 주의력을 보조해 줄 수 있어요. 하루 총량 플랜 예시. 오전 10시경 에스프레소 1샷 약 80mg. 점심 3060분 후 아메리카노 약 120mg. 오후 2시 이후 절대 X. 추출 팁. 라이트에서 미디엄 로스트가 폴리페놀을 더 잘 보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페이퍼 필터를 사용하면 디테르펜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걸러져서 LDL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커피는 미미한 이뇨 효과가 있으니까 물 12컵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10. 빠른 Q&A로 마무리. Q. 빈속에 커피 마셔도 괜찮나요? A. 위 자극과 역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벼운 단백질이나 통곡물 스낵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해요. Q. 디카페인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A. 카페인은 적지만 폴리페놀은 상당 부분 유지되니까 항산화 측면에서 부분적인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하루에 몇 잔까지 괜찮나요? A. 총 카페인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성인은 400mg 이내, 임신부는 200mg 이내. 그리고 오후 2시 이후는 금지를 권장합니다. Q. 숙취에 커피가 도움되나요? A. 알코올과 동시 섭취는 절대 안 되고요. 다음날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 후 가벼운 블랙커피는 정신 선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능 해독제는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여정이었죠?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마시면 개인 맞춤형 건강 루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인차를 존중하세요. 총 카페인 양을 계산하세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무가당 블랙이 기본입니다. 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에 떠도는 과장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커피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커피 라이프 함께 만들어가요.